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영화 기생충처럼. 기생충.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그 영화의 장면 같다는 거예요. 정경심,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정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황이니까요. 지금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좀 묘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들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스캔. 그리고 자기 PC에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 그러면서 뭔가 총장 직위를 뭐 오려 붙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정황이라는 게.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엔요. 딸 진아기의 공모자와 위조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 공소장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 고대 입시 때 지금 고대 입시 논란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 자기소개서 내용 그리고 뭐 제출 서류가 무엇이냐 이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고대 입시 때 조작 의혹 스펙 최소 4개 써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고려대에 제출한 증빙서류 목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목록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4개지라 그러는데 공주대 포스터 논문 발표, 당국대 인턴십. 그러니까 이 논문이 제1저자 논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센터 인턴십, 뭐 제네바 유언 인권 인턴십, 뭐 이런 걸 좀 그 목록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스펙인데 그게 관련된 게 제출이 됐다. 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당국대 1저자 논문과 공주대 서울대 유엔 인권 인턴 서류 모두 제출됐다. 그런데 앞서서요. 조국 장관 기자간담회 할 때 이 논문, 소위 말해서 제1저자 논문 관련해서 논문 제출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영어 잘해서 입학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지금 뭔가 나오고 있어요. 고대 입시 관계자, 지원 학생들 영어 실력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스펙이 당락 요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수사 관련 사항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조국 장관 국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각 정당의 지도부를 만났거든요. 그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국회 찾아오자 유성엽 장관 내려놓길. 그다음에 심상정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일단 말을 보시면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지금 사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민주당 쪽 분들도 만났거든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개혁, 경중, 선우 잘 가려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덕담 나누겠지만 그 밖에 다른 정당의 지도부는요. 보십시오. 장관 내려놓길,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뭐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는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거부했거든요. 만나기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조국 장관 국회 방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맡으셨으니까 또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득권 저항에 의해서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필사직생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번 깊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가 장관직 뭐 이 정도면 내려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국 장관 말씀 깊이 뭐 새겨서 겠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었어요. 뭐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국화 위원님. 사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당에서는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도 나왔고요. 특히 이 유성엽 대표는 면전에서 장관직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던 조국 장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국 장관이 지금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네. 본인 자체도 사실 좌불 안서이겠죠. 네.
국회 예방안 자리에서 저 같은 얘기를 듣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여전히 이제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상황인 예. 것이죠. 그러니까 유승엽 의원이 뭐 인사원 장관한테 자리를 내려놓으라라는 얘기를 들은 본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예. 뭐 여러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사법개혁을 당일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과거와는 좀 다른 결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뭐 딸의 입시 예. 의혹, 뭐 펀드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연관성 문제가 어떻게 예. 드러날 것인지. 예. 그 정치가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검찰 수사 역시도 생물적으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예측하거나 예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들을 감안하면서 자기 결단이란 얘기까지도 언급을 한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예. 검찰이 증거 입각해서 조국 예. 장관의 문제에 직접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내놓고 그 부분에 따라서 향후 어떤 입지라든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전국 자체가 이 조국 장관을 문제로 들어서 예. 계속 지금 갈등 구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도 분열되고 예. 있고 이 같은 점이 지적된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변원범 변호사. 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조국 장관이 사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예방한다고 좀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절했어요. 네. 왜 거절한 건가요?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장관으로 못 본다. 그 형식적으로 얘기입니까? 청문회라는 예. 절차를 거치긴 했었지만 과연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이고 예. 또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계속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 예. 하나 속 시원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또한 예. 과거 본인이 했던 말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청문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한 것이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의혹이 많고 거짓에 대한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예방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만나갖고 좀 쓴소리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쓴소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미 뭐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예. 기타 여러 자리에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과연 예.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행사할 때 과연 국민들이 법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수많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적임자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오겠다라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었죠. 어제 만남에서도 대한정치의 유성엽 대표가 예. 내려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했을 때 예. 무거운 맞게 받아들이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는 전혀 자신의 고집을 꺾을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었죠. 만약 그 자리에서 뭐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면 사법개혁이라는 큰 소신보다 법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고민하겠습니다라는 전향적인 예. 답이 있었다면 한국당에서도 예방을 거부했다는 것이 지나치게 좀 경솔하고 가벼운 거 아니냐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조국 장관이라든가 청와대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예. 강행하고 있고 내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라는 것을 예. 강조하는 상황에서 굳이 만나서 정당성을 부여줄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에게는 좀 만나자는 연락이 좀 늦게 왔다 그래요. 그래서 유성엽 대표가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은 거절한 상황도 있고 해서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만나긴 했는데 그런 쓴소리를 좀 내놨군요. 자, 정구대 변호사께는 앞서서 이제 검찰 수사 내용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 때 본인의 딸과 관련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서 뭐 그 대학에 입시 때 제출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목록이 나왔어요. 지금 목록 얘기가 나오거든. 목록에는 그게 제출 목록이라면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 예. 조국 후보 장관이 예. 알고서 했는지 여부는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착각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게 이 예. 자기 소개서 부분이 예.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딸의 자기 소개서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어떤 목록을 제출했는지 이게 기간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10년 정도 일이라서 뭐 예. 알고서도 만약에 제출했다 그러면 당연히 제출했다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뭐 확실하게 뭐 어떤 알고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국 뭐 장관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아까 기사 나온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그 내용 뭐냐면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접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간접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이제 논쟁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모펀드라는 거는 간접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처럼 뭐 가족펀드고 실제로
뭐 돈을 투자했다 그러면 예. 형식은 간접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투자 마찬가지 아니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아마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될 수 있는 근데 약간 한 달에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분들 뭐 조조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고 조국 장관도 그런 걸 알고 있어서 나도 이게 사실은 직접 투자가 안 되는데 간접 투자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부분까지 나가야 제가 보기엔 공직자윤리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되는데 그게 만약에 확인된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 일단은 부분, 그러니까 조국 거네요. 장관이 직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 공직자윤리법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논문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좀 규정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영호 고문. 근데 그때 조국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은 제가 알기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5년 이제 이 자료를 이 뭐 킵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지나서 대학 쪽에서 이게 폐기된 상태라고 밝혔죠. 이 DB에 고려대 DB에 목록 이 목록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부터 1번부터 12번까지 써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했던 소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자 간담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증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기자 간담회가 어떤 이 공적인 자리는 엄격히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말이라서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최영호 고문님께는 이 질문 좀 추가로 드릴게요. 사실 어제 국회에 조국 장관의 부인 공소장이 제출이 돼서 그냥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뭐 공소장 내용 다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한 뭐 동양대 관련 표창장 뭐 위조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내용의 공소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 제출이 좀 늦었다. 이게 좀 뒷말을 남겼어요. 통상 국회에서 어떤 공소장 제출 요청하면은 2, 3일 정도면 국회로 오는데 이번에는 열흘 넘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공소장은 검찰에서 제출하면 법무부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뭔가를 고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뒷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제 외부에 나가는 거는 그 장에 이 기관의 장에 어떤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장관이 그러면 이제 기관의 장은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일단 이것이 이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상의 문제는 뭐 이제 차치하고 일단 내용적으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이제 충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논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일단 기간을 갖고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은 뭐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뒷말로 남기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걸. 알겠습니다.